가용료까지 총망라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은 뉴욕 나세용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늘 발간한 해외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나라별로 비관세 장벽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우선 농축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우려 탓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소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는데도 과도기적 조치인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USTR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사용료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이 추가적인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STR은 또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에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절충교역 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관련 업계의 우려를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상호 관세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밤 상호 관세의 상세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s will be lower than what they've been charging us, and in some cases maybe substantially lower, but we... 또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들에게 줘야 할 보조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윤석열 복귀 작전이라고 맞박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편향적인 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가 주목됩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에 나서겠다. 오늘까지 기한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하는 것일 테고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한대행이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은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전했는데 총리실은 산불 이재민 대책과 통상 전쟁 등 현안 대응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7쪽 분량으로 우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네트워크 망 사용료나 산업별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일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any country that has treated the American people unfairly should expect to receive a tariff in return.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o you're expecting to hit something like 10 to 15 countries, is that right? Who told you 10 or 15 countries? You'd start with all countries, so let's see what happens.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나 산업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연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경책으로 선회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관세 부과 범위를 더 넓히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 상승 우려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최근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11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이 발견된 곳은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최근 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최근 고소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었는데요. 자신의 SNS에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어제 사건 당시 호텔 안에서 촬영한 영상과 DNA 채취 결과 등 성폭력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을 통해 호텔 방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장 전 의원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소인 측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깊고 험한 산 속에서 잔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기현 기자가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화 작업이 한창인 구곡산 자락. 헬기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연기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피어오릅니다. 최대 1m에 달하는 두꺼운 낙엽층 아래에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무 뿌리도 있고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 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쪽을 물 뿌린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진입로도 없는 40도 급경사지에서 진화대원들은 낙엽과 나무 그루터기를 일일이 들춰가며 불을 끕니다. 잔불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이렇게 진화 호수를 잡고 올라가야 할 정도입니다. 살수차에 연결된 호수를 짊어지고 400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살수를 시작하고 호수조는 5m씩 간격을 띄워서 배치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서면 어느새 올라오는 잔불에 베테랑 진화대원도 지쳐갑니다.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날까지 끄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 날 끄고 왔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게 가장 우선 좀 급한 것 같아요. 계곡을 따라 부는 강풍도 계속 불씨를 되살리는 상황. 어제 하루에만 산청 산불 현장에 진화 인원 600여 명, 헬기 13대가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구곡산 일대에 진화 호수를 설치해 용수 공급에 나서는 등 완전 진화를 위한 막바지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의 수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됐던 지점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다른 지점의 산불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 산불이 시작된 의성군 안평면 묘지 주변.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가수, 소방당국이 주변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드론을 띄워 불의 확산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도 규명하고 또 경북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 화재 방향도 같이. 경북 산불은 묘지 위에 난 나무를 라이터로 태우려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을 내고 가라 하는 걸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하고, 이제 내가 불 끄러 갔을 때 현장에 도착하니까 라이트하고 이런 건 보산소에 가 있긴 해. 그게 있더라고요. 경찰은 불을 낸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2, 3주 뒤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발생한 의성군 안개면 화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안개면 과수원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안동 도심과 하회마을 쪽으로 번지며 큰 피해를 냈습니다. 의성군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안개면 과수원 관계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트롱 태운다든지 이런 사람들 저희가 마트리얼을 부과하는 게 특사경인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경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사실. 한편 같은 날 발생한 의성군 금성면 산불은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만큼 지자체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수현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며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서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고개를 숙인 김수현, 고 김세론과 사귄 건 맞지만 미성년 시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압박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됐다는 의혹도 거짓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증언자로 나선 전 소속사 대표와의 전화 녹취도 반박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배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론 씨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교제 시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고 김세론 유족 측은 미성년 시절 교제 증거라며 2016년 두 사람의 SNS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자는 거 이상의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과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이에 대해 김수현은 조작된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또 김세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된 데 대해 일각에선 의혹을 완전히 풀기엔 부족한 반쪽짜리 회견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급락세를 딛고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 시장도 나흘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89포인트 상승한 2,503.01에 코스닥은 5.87포인트 오른 678.7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지표 발표 부재 속에 간밤 미국 증시는 개파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등 업종 전반이 상승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중이고 한화그룹주 강세입니다. HD 현대미포와 LIG 넥스원 등 조선과 방산주 흐름 좋고 HMM, 카카오 상승 중입니다. 반면 두산밥켓, 지역난방공사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휴젤은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본 씨름인 스모쇼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스모 선수들이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스모쇼.
손님 중 9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쇼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데 스모 동작과 규칙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쇼가 진행되는 동안 스모 선수들은 재미있는 포즈를 짓기도 하고 박진감 넘치는 스모 경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추첨으로 뽑힌 관광객이 씨름판에 올라와 스모 선수와 경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We like to see the culture for me, good experience. 스모쇼를 기획한 업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녁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모쇼는 저녁 6시에 시작되고 도시락 등을 포함한 입장료가 9만 원이 넘는데요. 은퇴한 스모 선수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怪我して引退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ど、辞める時に俺何ができるんだろう。不安だらけだったんで。 기획사에 소속된 이들 은퇴 스모 선수들은 현재 스모쇼에서 2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브레탄니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 자료실에서 자료 검색을 하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란 장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L'idée, elle est bien évidemment de lutter contre le fait qu'on soit tout le temps assis ou qu'on soit face à des écrans et du coup on sait que l'impact sur la santé est quand même important et puis aussi sur la manière. 학교 측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책상 자전거 20대를 도입한 겁니다. C'est vachement bien parce que ça permet de pouvoir un peu bouger quand ça fait 44 heures qu'on est assis dans une salle de cours. Au moins, on peut faire autre chose, un peu se détendre. 책상 자전거를 틈틈이 애용하는 교직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Moi, j'essaye à chaque fois que je viens ici de faire au moins une demi-heure par jour de vrai pédalage, c'est-à-dire que je travaille et je pédale en même temps. 학교 측은 책상 자전거 도입 이후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 교직원의 업무 능력까지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근처의 한 성매매 업소입니다. 이곳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엄연한 직장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성노동자도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휴가와 병가, 건강보험, 연금 등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Sicher gibt es viele Orte, wo sie Mädchen ausbeuten. Und ich hoffe, dass das durch das neue Gesetz jetzt vielleicht weniger wird. 고용주에겐 비상벨과 위생시설 설치 같은 의무가 부과됐고 노동자는 언제든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고용주들은 출산휴가와 병가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합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한 이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윈난성 쿤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혀끝의 예술로 탄생시키는 식품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지는 예술작품 같은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연분홍 꽃송이에 초록 이파리가 더해지니 꽃향기가 퍼지는 듯 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이 꽃은 쿤밍 특산 젤리꽃 디저트입니다. 我们经常说的果叫果冻粉，是纯天然。然后里面这些呢花呢相对来讲。 只加上牛奶，把它打进去，力度要掌握好，就是不能太深，也不能太浅。 식품 조각을 배우기 위해 멀리 산둥성 칭다오까지 스승을 찾아갔다는 웬즈민 씨. 고향 쿤밍의 풍부한 동식물 자원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의 손을 거치면 예쁜 꽃송이는 물론 석류, 버섯 등 다양한 모양의 디저트가 뚝딱 빚어져 나옵니다. 웬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쿤밍 특산 디저트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의 예고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그 움직임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어제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등록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만 하고 수업은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어서